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배승희 변호사, 그리고 김재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만 후보자 3명. 그러나 모든 관심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쏠렸습니다. 이 공수에 나선 양측이 다 이를 악물고 들어왔던데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던 그 청문회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자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위원장께서 사과를 받아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외치면서 남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시위하는 사람이 누구야? 한시 시간 주세요.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방해하고 있잖아요. 자주 제출될 때까지 정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거부된 것들 몇 대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이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야당 말을 해야지 왜 겁박을 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정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출생 신고서 왜 궁금합니까? 아니, 그거는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내면은. 출생 신고서가 왜 궁금해요? 저는 수술 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것 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앞에 붙은 거는 또 뭡니까? 진행도 안 했는데 거부한다니.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봤는데 고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전원이 계속 감돌고 있는 청문회인데요. 일단 한국당은 과거에 박영선 후보자가 피청문인들에게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상당히 압박을 했는데 오히려 오늘 거꾸로 됐다. 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냐고 하던데요. 네. 어떤 거를 얘기를 안 한 겁니까, 김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는 네. 좀 시비거리가 될 만한 걸 고른 것 같습니다만 박영선 후보가 자녀의 학적과 관련된 거 그리고 네네.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 그리고 이제 그 남편하고 그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해외 송금 내역 같은 거를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자료 제출을 적게 한 건 뭐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네, 배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이제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도 나오곤 했었었는데요. 오늘 해명은 제대로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특히나 참 질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의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에 살아온 도덕성과 일관성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질문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거를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적인 질문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심지어 박영선 후보자가 언론에 대해서 자신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대체로 많은 법안을 냈다. 대표 법안까지도 냈었다. 45개나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대표 법안을 내놔라.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제로페이 홍보를 했으니까 그거와 관련한 실적을 달라. 라는 이런 정책적인 요구, 이런 정책에 관련한 자료 제출도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의원실에 가서 박영선 의원의 보좌관을 만나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표 법안이라는 거는 박영선 의원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려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조차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야당은 일제히 공격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당 측에서는 왜 망신을 주려고 하느냐라면서 신상 턴다고 하는데 유방암 수술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김 변호사님?
예, 박영선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수술을 한 병원이나 혹은 그 수술 내역 그 등을 이제 달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방암 수술 관련 기록이 왜 중요하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어떤 그런 질병 관련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조건 후보자가 되었다고 전부 제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네.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박영선 후보자가 그동안 의원 시절에 활동을 하면서 청문회에서 그 자료를 미제출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되게 따끔한 질타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네. 자료의 종류에도 어느 정도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 너무나 구별 없이 그냥 마구 쏟아지는 그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네. 박영선 후보자가 좀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의원들은 친일 공격하면서 왜 남편은 일본에 살았냐라고 공격했더니 사찰을 당했기 때문이라면서요. 오히려 이 저격수 그동안 청문회 40번 치렀다는 명불허전에 그 박영선을 실감을 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을 질타해가지고요. 정말 누가 후보자인지 누가 의원인지 모를 지경이었는데요. 하이라이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근데 왜 지금은 소명을 못 하냐고요? 왜 못하냐면요. 제 아이와 제 남편이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제가 직접 금융기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사인하기 전에는 금융거래법상에 이걸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못 드리는 게 일부 있고요.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질의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은 제가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여기 청문이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소 온누리 상품구가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어 이렇게 동문서답을 보내갔어요. 현금은 콩나물 2,000원 사면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자,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 의원님. 자료 못 내시겠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 파일로 다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드리기 위해서 의원님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위원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계셔서 못 들어갔다고 롱패딩을 입으셨는데 누구한테 받으셨지요? 동료 의원한테 전달받았습니다. 동료 의원 누굽니까? 그 의원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것을 전부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받았냐라만 왜냐하면 얘기하세요. 저는 그 의원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될 의무가 그러면 있습니다. 더 지금 현재 그 의원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겠다는 게요. 첫째,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의원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중요합니다. 선의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네. 잠깐 중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직접 나중에 말씀하시겠대요. 그렇다고 저더러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키포인트가 뭐냐? 실제로 빌려준 의원이 없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빌려준 의원님이 있고요. 오늘도 오늘도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진실로 믿냔 말이에요. 오늘도 국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 건 더 잘 알잖아요. 박 후보가. 야당 후보자들 줄줄이 낙마하게 했던 그 박영선이다라고 하면서요. 아마 야당 측은 울분의 복수 혈전을 오늘 준비한 것 같은데 박영선 의원은 오히려 더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주말 내내 저렇게 책을 싸들고 다녔었는데요. 이 패딩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의원들이 말리는 느낌이던데요. 김 변호사님. 네, 그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약간 스켈레톤 종목의 어떤 그런 그 일부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서 이 네. 평창 패딩을 입고 그다음에 응원을 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때 한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평창 패딩이 사실 굉장히 한정판에서 660벌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 패딩을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그리고 또 네. 이제 그런 제한 구역에는 어떻게 들어갔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특혜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가게 되었던 경위에 대해서는 이 IOC 유승민 위원이 이제 본인을 초대했기 때문에 가게 되었다. 뭐 이런 해명을 뭐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뭐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어느 정도 평창 올림픽 때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언론에 주목받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네. 올림픽이 열리니까 막 신나는 마당에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패딩을 이제 입었을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동료 의원 만약에 누가 줬느냐를 밝히면 그 의원까지 지금 현재 같은 공격을 받게 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박영선 의원으로서는 좀 밝히기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팽창 패딩 문제가 정말 이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절박하게 듣고자 하나 대답은 못 듣고요. 오히려 박영선 의원 특유의 엎어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콩나물 값도 할머니한테 내가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해야겠냐라면서 이 전통시장에서의 액수가 적은 거를 해명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를 오히려 후보자가 저격을 하던데요. 김 교수님. 그동안 나왔던 다른 후보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다른 후보자들 무조건 잘못하거나 반성했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면서 보여줬던 모습과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일단은 박영선 후보자로서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성과 관련된 그런 저급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네. 않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대신에 병원 갑질을 물어봤다 네네. 하지만. 그런 나머지 정말로 네.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제출함으로써 네. 이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황교안 대표 얘기는 뭘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증 논란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집이 네 채다라는 네, 얘기를 네. 했었죠.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자는 잘못됐다. 그중에 한 채는 전세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집은 세 채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고요. 만일의 경우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네.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정확하게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박영선 후보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너무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 그것은 네.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학의 전 차관 네. 별장에서의 성폭행 및 성접대 관련 상황에서도 당시에 김학의 차관 임명 전에 네.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을 만나서 이 동영상에 관련된 제보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그 당시에 황교안 지금 대표가 그 당시에 이런 동영상 관련 제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제 묵살했거나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내용들은 앞으로 아마 황교안 대표가 또 뭐 해명이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네. 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추후에 좀 더 정치적 공방도 있을 거고 또 사법적인 그런 처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방암 물어보니까 윤한홍 의원에게요.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윤한홍 의원은 그 전이었군요. 전립선 제가 물어보시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받아치던데요.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오늘 청문회를 이끌어가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답변을 다 들으신 건가요? 김 의원님? 아니 우리 속담에 모한 사람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는데 네. 집이 세 채면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채가 아니고? 뭐 집이 세 채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전세보증금 한 4억 정도 네. 되는 것 같던데 그 전세권은 왜 필요했는지 아니 본인이 해명을 해야지 나는 집이 세 채밖에 없는데 뭐 왜 네 채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네. 전세권까지 합쳐서 네 채란 얘기인데 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뭐 수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소문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죠. 뭐 그 병원 내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개인 신상이 궁금해서 단순히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 의견으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과거 청문위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던 기준에 따르면 네. 사실은 지금 박영선 후보는 이 청문회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삼성 저격수라고 본인도 뭐 자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삼성 때리면서 삼성 측에서 나온 후원금은 또 다 네. 받았고 뭐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거 보면 재벌은 싫은데 재벌 돈은 좋아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조윤선 장관 청문회 관련해서는 네, 생활비 얘기에도 예, 생활비 나는 뭐 분야와 다르다던데요. 그때 뭐 1년에 7억 5천씩 썼다고 네. 그러면서 이게 서민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더니 네. 그런 계산법에 의하면 지금 박영선 후보도 1년에 한 5억, 6억씩 쓴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뭐 내로남불의 결정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구는 구로인데 정작 집은 연희동, 그리고 아들은 이중국 지역의 병역. 어느 것 하나 사실 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잠시 시선을 허공에 두면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 변호사님? 일단 이 청문회 자리가 네. 어떤 자리인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검증 그리고 정책적인 검증을 하는 것인데 그의 청문위원으로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더니 본인이 후보자가 되니까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잘못됐다. 네. 자료 제공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식의 이런 적반하장 태도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네. 한 가지라도 본인이 이 정부가 적폐라고 몰아붙인 게 최소한 그 주택만 하더라도 다주택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세권이 됐든 3억 4천짜리 전세권 어떤 사람은 3억 4천만 원 전세권도 못 살아서 서민들이 집도 못 살고 월세를 사는데 그게 집이 아니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네. 한마디라도 이 정부 정책과 다르다라는 점을 좀 사과를 하시던지 아니면 자기가 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이지 네. 그냥 무턱대고 나와가지고 저기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한테 화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인이 질의할 때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했다면은 대답할 때도 국민들한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왜 소리만 지르고 왜 자료 요구하느냐 야당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총평은 이현주 의원의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네요. 우리가 청문회를 당하는 거냐라는 말이죠.